안녕하세요. 국내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봄 시즌 지금 가장 걷기 좋은 국내 트레킹 코스 5곳을 정리해봤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어디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오히려 지금부터가 걷기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사람은 덜 붐비고 날씨는 걷기 좋고 산과 들은 가장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바뀌는 시기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5곳은 직접 다녀온 곳 위주로 선정했고요. 난이도, 풍경, 대중교통 접근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여행지가 반드시 하나는 나올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연간 16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끈 관광 명소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계산의 백미, 산막이 옛길에 왔습니다. 심리의 옛길을 복원하여 만든 산책길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살아있는 자연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길인데요. 입구에 이렇게 멋진 조형물이 있어서 인증샷 찍기도 좋겠습니다. 참 내비에 산막이 옛길을 치고 오시면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니 산막이 옛길 주차장을 검색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주차를 하고 조금 언덕길을 올라오시면 이렇게 안내판이 있는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현 위치에서 이제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사실 작년에 방문했던 곳인데요. 봄의 절정을 맞이한 괴산 산막이 옛길과 산막이 호숫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봄에 걷기 좋은 코스여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는데요. 바로 유람선입니다. 이곳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표를 구매하시고 트레킹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환벽정 나루터까지 배를 타고 가셔서 새롭게 개방된 산막이 호숫길을 걸어보는 코스입니다. 주말만 가능한 길이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산막이 마을을 향한 출항이 시작됩니다. 여느 트레킹 코스와 다르게 이렇게 배를 타고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곳인데요. 호수 한가운데에서 트레킹 코스를 바라볼 수 있어 신기합니다. 호수만 돌아볼 수 있는 유람선 코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뱃놀이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환벽정 나루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타고 왔던 배를 마중해주고 고개를 돌리자마자 뱃꽃이 반겨줍니다. 날씨가 조금 흐려서 아쉽지만 봄에 걷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코스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막이 호수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걷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번에는 늦 여름에 왔었는데요. 봄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색감 속의 그림 속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 걸어보는 짧은 코스를 선택해서 걸어봤는데요. 2.3km 40분이면 호수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없는 데크여서 남녀노소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코스인데요.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구간들이 있어서 걷는 내내 즐겁습니다. 사진 찍기에도 참 좋은 곳이네요. 풍경이 아름다워서 자꾸 멈춰지는데요. 날씨가 부쩍 따뜻해져서 가벼운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평일에는 이 구간이 통제되니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수 위에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제대로 호수를 즐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 풍경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꼭 주말에 오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호수 바로 옆 데크를 따라 걸으니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시원한 강바람이 정말 상쾌한데요. 유람선 지나가는 모습도 평화롭네요. 산막이 호숫길은 봄에도 정말 좋네요. 이번 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쉬워서 작년에 제가 걸었던 영상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막이 있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인데요. 차돌바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잉어굴 나리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산막이 호숫길을 따라 걷고 환벽정을 구경한 뒤 환벽정 나루터에서 산막이 마을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산막이 마을에서부터 산막이 옛길을 돌아보는 코스로 총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평일에는 괴산댐 공도교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잉어골 나루터로 가보겠습니다. 배에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 멋진데요. 저와 함께 호수를 건너보시죠. 눈 깜짝할 사이에 잉어골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출발하니 섬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나루터에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동안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곳에 새롭게 탐방로를 만들어서 그런지 야생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제 산막이 호숫길 트레킹 코스를 본격적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댐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죠? 댐으로 가서 처음부터 걸어보겠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길이라서 그런지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산막이 호숫길이라는 이름처럼 호수를 끼고 걷는 길입니다. 호수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길 중간중간에 멋진 조형물들이 있는데요. 호랑이 바위를 한반도 모양으로 형성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려서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그런지 더욱 멋져 보입니다. 자연 말고도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서 더 좋은데요. 와, 이곳은 마치 해외에서 정글 탐험을 하는 느낌입니다. 저 멀리 댐도 보이고 푸른빛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에 비친 하늘이 정말 높고 푸르네요. 말 그대로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나무가 너무 멋진데요. 혹시 나무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야자매트 길도 있어서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작은 전망대가 나옵니다. 산막이 호숫길 조형물이 멋진데요. 조형물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끝내줍니다. 부지런히 댐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일이어서 공도교 길이 막혀 있는데요. 주말에 오시면 걸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대로 본격적인 트레킹을 해보겠습니다. 건너편 호수길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호수가 보이니 또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이 나무는 다시 봐도 멋지네요. 잉어골 나루터가 다시 보입니다. 잉어골에서 차돌 선착장으로 가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환벽정을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데크를 새롭게 깔아서 걷기에 참 좋네요. 길이 호숫가를 따라서 나 있어서 구불구불한데요. 그래서 걷기에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산막이 호숫길은 2.3km에 흡연 산책로와 포토존, 휴게 쉼터와 접안 시설로 이루어진 둘레길인데요. 강아지들도 산책하기에 좋은 길인가 봅니다. 숲과 호수, 파란 하늘까지 트레킹에 필요한 모든 풍경이 한눈에 담기는 길이네요. 두루미가 무리를 한적하게 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다 차분해집니다. 이곳에 앉아서 쉬면 호수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아 보이겠네요.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햇빛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호수 한 바퀴를 유유자적 돌아봐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해님과 달님 그리고 별님의 이야기가 있는 조형물인데요. 조형물마다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서 읽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쪽 깊은 숲을 향해 걸어가는 느낌인데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숲을 볼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울창한 나무를 구경하고 이제 호수를 향해 걸어볼 텐데요. 경치가 좋은 곳마다 쉼터가 있어서 쉴 때도 자연 경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호수와 산을 이렇게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니 신설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유람선이 자주 지나다녀서 또 언제 올지 기다려지네요. 이 구간은 과수원도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렸네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인증샷 남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제 환벽정 나루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산막이 마을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까지 와서 환벽정을 안 보고 갈 순 없겠죠? 사랑이 느껴지는 열리지 의자네요.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산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에 오르실 분들은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환벽정을 따라 올라가는 길도 너무 좋은데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환벽정에 도착을 합니다. 사방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푸른빛만 보인다고 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정자에 올라 주변 풍경을 둘러보겠습니다. 정말 푸른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장관입니다. 조영현 선생의 도서 휴휴명당에서 환벽정을 소개한 글이 있는데요. 강물의 달이 가슴에 들어와 삶을 비추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벽정을 이보다 멋지게 소개할 글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나루터로 돌아가 배를 타보려고 하는데요. 승선 이용 시 안내 전화에 전화를 하시면 나루터에 배를 대주십니다. 저기에 제가 탈 배가 오고 있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산막이 마을에 가보겠습니다. 호수를 가로질러 달리는 배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참 시원합니다.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절벽 위의 환벽정도 정말 멋지네요. 이제 산막이 옛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걷기 전에 화장실을 먼저 들렸다 가야겠네요. 화장실은 초입 부분과 이곳 둘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막이 옛길 표지판을 따라 걷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에 친절하게 안내 표지판이 있네요. 산막이 옛길은 외사리 사오락 마을에서 산골 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된 총 길이 10리의 옛길을 복원하여 만든 길인데요.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생태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더욱 값진 곳입니다. 가재 연못인데요.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물레방아도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쉼터도 잘 되어 있네요. 싱그러운 바람과 맑은 물, 푸른 숲이 돋보이는 길이네요. 이 길은 볼거리가 풍부해서 걷는 재미도 2배인데요. 다래가 있는 계절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계단이 있긴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 오셔도 좋겠네요. 산막이 옛길은 조금 높은 산 쪽에 있어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또 색다르고 멋집니다. 앞으로 길이나 있어서 걷는 길이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틈틈이 보이는 괴산호의 풍경이 멋집니다. 참나무길을 걸으니 도토리를 볼 줄 알았는데 다람쥐들이 부지런히 다 주워갔나 보네요. 이 구간은 계단이 조금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깨꼬리 전망대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안정산의 문제로 폐쇄되어 있네요.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절벽에 데크길이 있어서 마치 잔돗길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계산바위가 정말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숯불 냄새 가득한 싱그러운 산들바람과 산들거리며 불어오는 강바람이 더위를 식혀줍니다. 저기에 넓은 쉼터가 보입니다. 산막이 옛길의 쉼터는 모두 경치 좋은 곳에 있어서 쉬면서 눈으로 즐기는 여행지입니다. 산막이 옛길도 그 명성만큼 좋은데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신경 써서 만든 길이어서 그런지 더욱 좋습니다. 건너편 산막이 호수길이 보이네요. 그동안 눈으로 봐야 했던 길이 개통돼서 걸어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백선에 선정되었던 걷기 명소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26개의 명소들이 있어서 살펴보며 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곳은 안증뱅이 약수입니다. 이 약수를 먹고 안증뱅이가 걸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데요. 안 마셔보고 갈 순 없겠죠? 물맛이 정말 좋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이 바위는 스핑크스 모양을 하고 있어서 스핑크스 바위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와, 여기는 여우비 바위굴인데요. 소나기가 내리면 잠시 비를 피했던 굴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늑한 느낌의 굴인데요. 볼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날아올 것 같은 매의 모습을 한 바위인데요. 이번에는 호랑이 굴이 나왔습니다. 동네 청년들의 아지트라고 하는데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이 생겼습니다. 길이 끝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인데요. 이쪽의 전망대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망이 가장 잘 뚫린 곳이네요. 댐과 호수 그리고 산이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오늘 걸었던 길이 다 보입니다. 이제 부지런히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다리가 있는데요. 소나무 사이를 연결한 소나무 출렁다리입니다. 저와 함께 출렁다리를 건너보실까요? 줄과 나무로만 돼 있어서 아찔한데요. 소나무 사이를 공중에 떠서 지나가는 느낌이 신기합니다. 색다른 출렁다리를 뒤로 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봐도 멋진 풍경입니다. 이 구간은 돌담이 있어서 또 다른 느낌을 주네요. 시원한 바람에 작은 꽃이 살랑살랑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길이 어렵지 않고 중간중간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서 매력에 푹 빠져 걸었네요.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강 최초의 출렁다리와 천연고찰, 그리고 아름다운 수변길을 따라 걷는 문화와 풍경이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를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버스를 타고 경기도 여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여주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주 여행을 해볼 텐데요. 얼마 전에 개통한 남한강 출렁다리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계속 직진하시다가 중앙약국이 보이면 우회전하시면 되는데요. 5분 정도 걸어오니 큰 사거리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신호등을 건너 공원 방향으로 한 번 더 건널목을 건너시면 됩니다. 이번엔 좌회전하셔서 다리를 건너가 볼 텐데요. 친환경 도시인 여주는 이렇게 공원에도 토끼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주대교를 건너보겠습니다. 오늘 건너볼 출렁다리의 모습이 멀리 보입니다. 걷기 좋게 이렇게 인도교가 따로 있어서 안전하게 코스를 즐길 수 있네요. 다리를 건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신륵사 관광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주박물관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주도서관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시면 멋진 건물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여주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여주박물관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조선왕조와 여주의 역사, 그리고 영릉에 관련된 전시가 잘 정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입장해 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멋진 카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남한강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잠시 한숨 돌렸다 가겠습니다. 여주의 역사를 전시한 공간입니다. 여행이 앞서 여주의 역사를 살펴보고 가면 걷는 길이 더 의미 있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강의 옛 모습도 구경하고 여주의 관광 명소를 사진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주의 자연환경을 즐기러 신륵사 관광단지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여주 도자기 축제 기간이어서 축제 구경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많았군요. 천천히 둔치를 즐기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축제장에 도착을 합니다. 5월 11일까지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자기 하면 유명한 여주에 다양한 도자기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를 제대로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입구에 화장실이 있네요. 도자기 타일에 여주의 풍경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주 가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실제 규모로 전시해놔서 아이들과 같이 와도 교육적으로 좋겠습니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기고 이제 실륵사로 향해 보겠습니다. 경기 둘레길 33코스로 걸어보시죠. 실륵사 입구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천년고찰로 불리는 여주의 대표적인 사찰인데요. 오랜 역사와 웅장한 규모 그리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참관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 곳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릉 영릉에 원찰로 삼아 보은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한강 강가에 자리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기로 널리 알려진 사찰입니다. 고제로에 오르니 남한강의 푸른 물결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실륵사 3층 석탑이 강을 지키고 있네요. 강월현에 올라와 보겠습니다. 과연 실륵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강을 충분히 즐기고 이제 실륵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룡로를 지나 보물 다층 석탑과 대웅전을 구경하니 실륵사의 웅장함이 느껴지는데요. 9마리의 용이 승천한 연못을 메꾸고 그 위에 절을 지었다는 전설이 믿겨질 정도로 풍경이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어느새 한 바퀴를 다 돌았네요. 축제에서는 잔치국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트레킹 중 국수 한 그릇은 참 달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음식을 즐기고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 입구부터 북적이네요. 올라가는 길부터 재밌습니다. 이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주변을 구경할 수 있어 좋네요. 이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출렁다리를 걸어보네요. 한강 최초의 출렁다리라니 정말 감격스러운데요. 이렇게 다리가 생겨서 남한강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남한강 출렁다리는 총 길이 515m, 폭 2.5m, 높이 35m인 도보 전용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332억 원이 투입돼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여주시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35만 2천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어 아찔하네요. 미디어 글라스로 이렇게 아찔함을 더합니다. 제법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강의를 마치 나는 느낌입니다. 특이하게도 프로포즈 존도 있네요. 강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체험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와보셔야겠습니다. 주탑이 정말 높게 설치되어 있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으셨네요. 어느새 강을 훌쩍 건너왔네요. 이 다리는 5월 1일 정식 개장해서 앞으로 여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다리에서 내려가는 길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밤 8시까지 개장하니 야간에는 조명으로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도 있군요. 다리 밑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 영월루를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출렁다리를 아래에서 바라보니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뚝방길을 따라 걷는 길. 이 구간도 참 평화롭고 한적하네요. 걷는 동안 경기둘레길 리본이 방향을 안내해주니 걱정 없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안내판에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강 가까이로 이어진 그림 같은 오솔길인데요. 조용하고 아득한 분위기 속에서 남한강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렁다리에서 영월루까지 이어지는 이 마지막 구간이 오늘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영월루가 있는 영월 근린공원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조금 걸어가 보니 전망대가 보이네요. 전망대에 오르니 남한강 출렁다리는 물론 신륵사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뷰가 펼쳐집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걸으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영월루입니다. 영월루는 원래 여주군청의 정문이었는데요. 1925년에 지금 이 자리로 옮겨 세웠다고 합니다. 누각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면 여주의 풍경이 한눈에 담기면서 마음까지 탁 트이는 기분이 듭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셨다면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여유와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힐링 트레킹이었습니다. 근처에는 화장실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공원 한쪽의 분수도 시원하게 뿜어져 나와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다시 여주 종합터미널로 향해 걸어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신 뒤 좌회전해서 직진하시면 터미널이 금세 보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있어 그늘이 시원하고 걷기 좋은 길입니다. 여주가 도자기의 도시인 만큼 중간중간 만나는 도자기 조형물도 인상적입니다. 산책길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네요. 트레킹을 마치고 여주 종합터미널에 복귀했습니다. 새벽 일찍 청량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는 새벽인데도 역사는 생동감이 넘치네요. 오늘의 첫 차 부천행 KTX 마음 열차를 타고 가볼 텐데요. 타는 곳 7번에서 타시면 됩니다. 새벽 기차 여행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기차가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여행이네요. 언제나 그렇듯 기차 여행의 묘미는 창밖을 바라보는 데 있는데요.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새로운 곳으로 바뀌는 걸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오늘의 목적지 서원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곳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을 안고 오늘의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트레킹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8시 15분 57번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7개 정류장을 지나 간현 관광지 정류장에 내려서 다리 밑을 지나 240m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시티투어 정류장을 지나 저 멀리 케이블카 탑승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케이블카가 시운행을 하고 있네요. 오늘의 트레킹 여행지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전체 코스를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케이블카, 출렁다리, 잔돗길, 전망대, 울렁다리, 에스컬레이터를 모두 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매표하시면 되는데요. 8시 30분부터 매표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무인 발급기로도 매표가 가능하군요. 할인 대상 참고하셔서 할인 받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통합권을 구매했는데요. 성인 기준 1인 18,000원입니다. 케이블카가 9시 시작이어서 잠시 기다리면서 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코스는 첫 번째, 소금산 케이블카를 타고 한눈에 펼쳐진 멋진 경관을 감상하고 그 다음은 출렁다리에서 스릴 넘치는 순간을 만끽한 후에 잔돗길과 스카이타워 그리고 울렁다리를 지나 자연 속으로 트레킹을 즐기고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총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요. 이번에 케이블카 개통으로 그랜드밸리가 완성되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이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지어진 시설이라서 그런지 깔끔하고 세련됐네요. 탑승장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케이블카는 4층에서 탑승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이어서 그런지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네요. 표는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니 트레킹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인원이 없어서 일행끼리 태워줍니다. 혼자서 이 넓은 케이블카를 전세 내고 탈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개장한 지 며칠 안 돼서 그런지 시설이 정말 깨끗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날아보실까요? 새롭게 개통된 소금산 케이블카는 총 길이 972m로 출렁다리까지 6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섬광을 가로지르는 장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더욱 좋네요. 소금산의 절경을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감상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입니다.
바닥이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짜릿한 스릴감도 느껴집니다. 사방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소금강을 탐방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많이 올라왔네요. 소금산의 하늘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상부 탑승장에 도착을 합니다.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시네요. 계단 이용하실게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계단을 오르시면 옥상 전망대가 나옵니다. 하늘 계단이 멋지게 자리하고 있네요.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는 기분인데요. 정상에서니 소금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와 함께 전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실컷 구경을 마치고 출렁다리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층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출렁다리로 향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운영되기 전에는 500개가 넘는 이 계단을 올라왔어야 했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오니 6분 만에 편하게 경치를 감상하면서 올라올 수 있었네요. 이제 누적 관광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는 출렁다리를 건너볼 텐데요. 약간의 계단을 오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출렁다리가 펼쳐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출렁다리답게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데요. 길이 200m, 높이 100m로 봉우리와 봉우리를 잇는 출렁다리입니다. 흔들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출렁이는 흔들림이 소금산의 자연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드론으로 섬광을 바라보는 듯한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네요. 등산하면서 볼 수 있는 풍경과 또 색다른 경치를 감상하면서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 다리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다리에 과연 관광 명소임을 느끼게 해주네요. 건너와서 보니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유독 하늘과 가까이 있는 느낌을 주는 출렁다리입니다. 다리를 무사히 건너고 이제 다음 코스를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정원을 걸어볼 텐데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잔돗길로 바로 가시는 것보다 조금 돌아도 하늘정원을 통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무 위로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평소보다 높은 시야에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단 없이 평평한 경사로 걸을 수 있도록 시설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라서 식물들이나 꽃들이 없지만 오솔길을 잘 조성해 놔서 걸을 만한 길입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화창해서 봄 날씨 같은데요. 곧 다가올 따뜻한 봄이 기대되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정원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약간의 계단을 오르니 넓게 펼쳐진 쉼터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잔돗길에 입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입장권을 확인하니 잘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스카이타워까지
잔돗길이 이어집니다. 산의 능선과 절벽을 따라 이어진 길로 편하게 걸으면서 소금산을 제대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구간입니다. 이렇게 골짜기도 지나고 숲을 한가운데서 탐험하는 기분으로 걸을 수 있어 더욱 좋네요. 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전경이 시선보다 아래에 있는데요. 스카이타워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네요. 산 허리를 따라 휘어지는 길이 정말 장관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풍경에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도 드네요.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능선과 출렁다리가 한 폭의 그림이네요. 이쪽으로는 스카이타워와 울렁다리가 보입니다. 이제 제법 높은 잔돗길이 이어집니다. 바닥이 뚫려 있어서 마치 허공에 떠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찔한 높이에 순간 걸음이 망설여지지만 용기 내서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대협곡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어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네요. 이 구간은 막히는 것 없이 풍경이 펼쳐져서 벅찬 감동과 이름 모를 해방감이 온몸을 감싸며 더욱 인상 깊게 걷게 되는 코스입니다. 자연과 맞닿아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공존하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장소인데요. 걸을수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잔돗길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스카이타워와 울렁다리가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풍경입니다. 스카이타워로 걸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웅장한 스카이타워가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단을 올 때마다 점점 넓어지는 시야에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정상에 도착하면 그야말로 360도 파노라마 전망이 펼쳐집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이곳은 그 이름처럼 구름과 맞닿은 듯한 전망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울렁다리와 원주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풍경인데요. 조금 전 걸었던 잔돗길도 보입니다. 계단까지 뚫려 있어서 순간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중간에도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 정말 구름과 가까이 서 있네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고 웅장한 구조에 절로 압도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직접 걸어서 내려가니 더욱 아찔하게 느껴지네요.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경관을 내려가니 울렁다리가 펼쳐집니다. 드디어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울렁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울렁다리는 국내 최장 보행 현수교로 길이 404m, 소금강 출렁다리의 2배 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현수교의 웅장함이 실감나는 풍광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어서 아찔한 스릴감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가까이에서 보니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발을 내딛는 걸음마다 미세한 흔들림과 함께 아찔한 높이가 실감나는데요. 섬강의 푸른 물결과 깎아지는 듯한 암벽, 그리고 탁 트인 하늘이 한데 어우러져서 마치 허공을 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네요. 현수교여서 그런지 흔들림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끝나지 않을 듯 꿈만 같은 체험을 마치고 울렁다리를 건너니 묘한 뿌듯함과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올해 완공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작은 광장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찔한 긴장감 후에는 특히 하산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서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서 정말 좋습니다. 마치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생각나는 시설입니다. 밑에서 보니 정말 경사가 높네요. 작은 틈 사이로 보이는 자연이 색다른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제 중간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 원주라는 센스 있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중간에 이렇게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구간도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소금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어 선물 같은 구간입니다. 오늘의 트레킹을 이렇게 쉬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 여운이 인상적으로 남네요. 정말 입장료가 아깝지 않게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어서 편하게 트레킹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트레킹 초보자분들도 대자연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행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섬강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가 이어집니다. 밑에서 보니 마치 구름 위에 놓인 다리 같습니다. 소금산의 기암절벽을 또 다르게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군요. 맑고 푸른 물과 절벽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작은 금강산이라는 이름답게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소금산을 위와 아래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여서 더욱 좋은데요. 인도교도 잘 해놔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구조물 때문인지 무릉도원에서 현실 차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트레킹을 시작했던 케이블카가 한눈에 보이네요.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봤던 다리가 이 다리였습니다. 새롭게 케이블카가 개통된 덕분에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는데요. 하늘 위를 날면서 시작하는 기분이어서 정말 인상 깊은 여행지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국내에 또 있을까 싶네요. 떡을 먹었는데요. 이게 정말 별미더라고요. 호박향이 솔솔 나서 트레킹 후의 간식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케이블카 승차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큰 길을 따라 서원주역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내렸던 정류장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도 식당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길에 폐역을 활용해 만든 레일파크도 있네요. 지금은 아쉽게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여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봤던 풍경이 좋아서 버스길을 따라 서원주역으로 걸어봤는데요. 이 길이 조금 돌아가는 길이고 중간중간 인도가 끊겨 있어서 강을 따라 걸어오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지도에 표시된 길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서원주역에서 1시 23분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주를 더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시티 투어를 활용하셔서 오후에도 돌아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타는 곳 3번에서 기차를 타시면 됩니다. 집으로 데려다줄 KTX 이음열차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새로 생긴 소금산 케이블카와
그랜드밸리의 맥과 출렁다리와 울렁다리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절경 트레킹 코스를 걸어봤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트레킹 코스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호숫길 트레킹 코스로 떠나는 대중교통 여행을 해볼 텐데요. 1호선을 타고 온양온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실까요? 나가는 곳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와서 바로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로 안내하겠습니다. 나가서 우회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온양온천역을 출발하여 남산 정상에 올랐다가 신정호 둘레길을 걷고 온양온천 시장에서 맛있는 식사를 한 후에 온천욕까지 즐기는 당일치기 트레킹 코스를 걸어볼 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당일치기 여행으로 딱 좋은 코스입니다. 본격적인 트레킹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여기에서 계단에 올라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양온천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역사 깊은 온천인데요. 특히 조선시대 왕들의 치유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금 걷다 보니 온양문화원에서 등산로가 시작되는데요. 입구는 가파른 계단길인데요. 남산 정상을 지나 신정호 관광단지까지 약 2km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팔각정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비교적 완만해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어 좋은데요. 얼마 오르지 않아 팔각정이 마중을 나와줍니다. 충무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벤치가 있어서 쉬어가기 정말 좋겠네요. 신년맞이 기념 봉수대가 서 있는데요. 2000년 1월 1일에 봉화하여 지역의 안녕 기원과 화합을 다지며 새천년을 기념하고자 설치했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멋진데요. 남산 정산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에 나목들이 줄지어 있는 고즈넉한 산책길입니다. 겨울이 물씬 느껴지는 오솔길을 걸으니 차분해지는 기분입니다. 온양온천역에 가까운 곳에 등산로가 있어서 좋은데요. 신정호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있어서 안전하게 트레킹하기에 더욱 좋은 길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사방이 트여 있고 맑은 하늘의 풍경에 여유로움이 물씬 느껴집니다. 이제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약간의 경사가 이어집니다. 길이 험하지 않아서 가벼운 트레킹화만 착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곳곳에 바위가 있어서 등산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네요. 높지 않은 작은 산이지만 충분히 운동되고 좋습니다. 벤치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오르다 보니 정상 상운각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운각은 역사 깊은 상운의 뜻을 가까운 이곳 남산 정상에서 피어오르는 상서로운 구름과 함께 감상하면서 온양의 사적지를 한눈으로 관망하여 보는 누각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온양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누각입니다. 해발 145m의 낮은 산이지만
풍경이 정말 좋은 곳이네요. 신정호 관광단지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요즘 트레킹을 많이 하다 보니 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피로가 쌓여가는데요. 최근에 지인에게 양말을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링크 남겨놓을 테니 소재가 좋은 등산 양말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수까지 이렇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표지판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잘 정비되어 있어서 걷기 편한 길이네요. 잔디광장 방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조심히 내려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등산로에서 신정호 잔디광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잔디광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맑은 하늘과 조형물이 잘 어울리는 풍경을 자랑합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맑은 공기 덕분에 몇 시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신정호에 도착을 합니다. 주차장과 피크닉장이 나오는데요.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신정호 관리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정호수 수변 산책로를 걸어보겠습니다. 입구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정호는 담수 면적이 97헥타르이며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26년에 만들어진 인공호수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사계절 휴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한 바퀴 돌아 원점으로 회귀하는 코스로 걸어보겠습니다. 총 4.8km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걷는 내내 지루하지 않은 수변 산책로입니다. 최근에 정비를 완성해서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호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실컷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아서 호수가 더욱 맑게 느껴지네요. 자연과 조화롭게 우러진 조경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런 공원이 지하철과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 좋은 곳인데요. 나무 데크길과 우레탄길, 다리 등 걷기에 좋은 길이 잘 조성되어 있네요. 특히 계절별로 다양한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봄에는 연산홍이 가득하고 여름에는 연꽃과 장미가, 가을에는 갈대, 겨울에는 이렇게 고즈넉한 호수가 사계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도심 속 호수공원입니다. 벌써 1km나 걸었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마산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산정은 신정호수가 만들어지기 전 호수 중앙에 마산마을이 수몰돼 옛 마을을 기리는 뜻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호수 일원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소입니다. 전통의 멋을 느끼고 아치교를 건너보겠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연꽃단지가 나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연꽃이 만개하는군요. 여름에 또 와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이제 다리를 건너 산책로를 걸어보겠습니다. 벌써 절반 정도 걸어왔습니다. 다양한 길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신정호 수변 산책로입니다. 호수의 풍경이 멋져서 자꾸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반쯤 얼어붙은 호수의 빙판이 겨울철 신정호의 풍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혼자 와서 조용히 사색을 즐기기에도 좋은 신정호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걸어도 좋겠네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작은 다리도 있어서 그 위에서 보는 풍경도 참 동화 같습니다. 중간중간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수를 따라 카페나 음식점도 많아서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여행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아쉬울 정도로 계속 걷고 싶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벌써 4km나 걸었습니다. 뚝방에 올라 걸으니 아산 시내도 보이네요. 철새들도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호수를 관리하는 탑도 자리하고 있군요. 수변길을 조금 돌아 걷다 보면 다솜교가 나옵니다. 걸으면서 보는 다리도 정말 멋지네요. 이 구간은 공원처럼 꾸며놔서 깔끔하고 깨끗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신정호수 포토존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던 원점으로 거의 도착을 해 가는데요. 4.8km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이제 온양온천 시장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면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가셔도 되고 저처럼 걸어가셔도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실 분들은 버스 시간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온양온천 시장까지 2.5km 정도로 30분 정도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지도를 참고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로 되어 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직진하시다가 철도가 보이면 우회전하시면 되는데요. 철도길 밑으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잘 조성해놔서 트레킹하기에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을 건너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이쪽 구간은 벚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꽃피는 봄에 오시면 더 낭만적인 코스로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올랐던 입구에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직진하시면 온양온천 2번 출구가 나옵니다. 이제 온양온천 시장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길을 헤매지 않으시도록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온양온천 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메뉴는 바로 4,000원 짜장면입니다. 쫄깃한 면발과 감칠맛 나는 짜장 소스가 일품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트레킹의 하이라이트 온양온천에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치유온천으로 자주 왔을 정도로 물 좋기로 소문난 온천인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온천은 온양 관광호텔 대온천탕입니다. 온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온천인데요. 세조께서 세우셨다는 신정비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온천답네요. 온천을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양행궁의 모습과 옛 정치가 느껴지는 곳인데요. 내부 촬영은 안 돼서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발췌했습니다. 트레킹 후에 온천을 즐기니 이보다 좋은 힐링이 따로 없는데요. 지도를 따라 걸어오시면 온양온천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트레킹도 하고 온천까지 즐겼는데도 아직 해가 중천입니다. 오늘은 산과 호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과 마지막으로 온천욕까지 즐기면서 피로까지 싹 풀고 오는 완벽한 당일치기 여행이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당일치기 트레킹 코스를 찾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천역에서 시작해서 해안도로 9.8km를 따라 걷고 스카이바이크를 타고 돌아오는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심을 떠나 탁 트인 바다 옆을 걸으며 바람도 맞고 파도 소리도 듣고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길입니다. 나가는 곳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대천 바다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대천 해수욕장으로 바로 가고 싶은 분들은 시간표 참고하셔서 버스로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 위치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해수욕장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2번 출구에서 왼쪽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강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강변을 따라 벚꽃이 만개 있군요. 보도로 이동하기 편하게 강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잘 이어져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감조하천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해수욕장까지 가는 해안도로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다 여행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먼저 펼쳐집니다. 바다보다는 먼저 들판이 반겨주는데요.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어서 걷기 편하고 무엇보다 풍경이 너무 평화롭습니다. 시멘트길을 따라 몇 걸음만 옮기다 보면 양쪽으로 넓디 넓은 논길이 펼쳐집니다.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하천인 감조하천을 가까이에서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네요. 걸음을 계속 옮기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집니다. 먼저 바람이 달라지는데요. 논 위를 스치는 산들바람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짭짤한 바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네요. 지나가면서 봤던 바다의 풍경이 이런 모습이었군요. 드디어 바다가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풍경으로 바뀝니다. 갈매기 소리와 갯내음이 섞인 공기에서 바다가 더욱 느껴지는데요.
이제 진짜 해안도로가 시작됩니다. 탁 트였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뻥 뚫리는 풍경입니다. 무엇보다 이 길의 가장 큰 매력은 바다와 함께 걷는다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자니 마치 제주도의 올레길을 걷는 기분이 드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작은 공원이 있어서 쉬어갈 수 있겠네요. 수평선과 푸른 바다가 수채화처럼 느껴집니다. 걷는 길에 만난 정자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보는 바다와 또 다른 매력으로 느낄 수 있어 좋은 길인데요. 오늘은 약간의 해무가 있어서 더욱 파스텔 톤으로 보이는 바다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으니 어느새 출출해지는데요. 마침 가는 길에 딱 어울릴 만한 음식인 해물칼국수집이 있어서 먹고 가겠습니다. 보령 현지인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칼국수 1인분을 시켰는데 이렇게 보리밥도 나옵니다. 잘 익은 열무김치와 특제 비빔장으로 만든 비빔밥도 일품이네요. 트레킹 점심으로 해물 가득한 칼국수 한 그릇을 추천합니다. 바다의 풍미를 실컷 즐기고 마저 걸어보겠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길이 평평하게 나 있어서 식사 후에도 불편함 없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채우고 바다를 걸으니 시원한 바람이 참 반갑네요. 멋진 조형물도 곳곳에 있어 지루하지 않게 걸을 수 있습니다. 갯벌 체험장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해안도로를 걷는 게 더욱 실감이 납니다. 벌써 대천항 방파제 부분까지 걸어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다가 나무가 울창해지니 눈이 참 즐거운 트레킹 코스입니다. 대천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작은 어선들이 만선의 꿈을 품고 정박해 있네요. 오늘은 유독 바다가 에메랄드빛이어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촌다운 풍경이 정겹습니다. 어망 옆을 걸어가는 경험이 정말 신기하네요. 보령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충남의 아름다운 섬 여행이 시작된다고 하니 조만간 아름다운 섬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방향으로 건너서 반대편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대천항 종합수산물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니 일행분들과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이곳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가시면 도다리나 쭈꾸미가 제철을 맞이하니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산물을 실컷 구경하고 대천해수욕장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언덕을 넘어가야 합니다. 도로의 벽에도 바다가 그려져 있어서 바다 여행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언덕을 넘어오니 저 멀리 대천타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9km 정도 걸어왔는데요. 대천역에서 이렇게 걸어오니 바다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이제 대천타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수욕장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8km) 이어지는 백사장이 펼쳐지는 서해안 최대 해변다운 풍경입니다. 해안을 따라 모래사장을 즐겨보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사장과 수평선이 일자로 이어지는 풍경이 가히 일품입니다. 국내 최초 해상 스카이바이크입니다. 해수욕장에서 대천항까지 왕복 2.3km에 이르는 레일을 따라 대천 앞바다를 감상하면서 달릴 수 있는 바이크인데요. 타기 전에 타워에 올라 서해를 즐겨보겠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변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먹는 커피가 정말 좋네요. 마치 외국의 해변으로 여행 온 느낌입니다. 스카이바이크가 이렇게 이어져 있군요. 트레킹 후 바닥 풍광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바다가 참 이쁘네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스카이바이크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스카이바이크는 하루 전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이곳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카이바이크에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엑셀 버튼이 있어서 자동으로도 바이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자전거를 타면서 보는 풍경은 왠지 운치 있게 느껴지는데요. 바다 위를 지나는 바이크라니 참 낭만적인 시설입니다. 왼쪽엔 넓디 넓은 서해바다의 반짝이는 수면 위를 부드럽게 스쳐가고 오른쪽으론 대천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보입니다. 발을 굴리지 않아도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나가서 앉아서 편안하게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게 스치고 페달은 천천히 느긋하게 돌아갑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한 기찻길을 따라 바다 위로 이어지는 철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대천항까지 왕복 2.3km로 40분 정도 바이크를 타고 달릴 수 있는데요. 대천 앞바다의 때묻지 않은 풍경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나 연인끼리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늘을 달릴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바위를 돌아 어느새 항구 방향으로 왔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위와 산도 구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입니다. 바이크 한 대당 최소 탑승 인원은 2명이며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어서 일행과 함께 편안하게 앉아서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반환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계가 알아서 한 바퀴 돌려주니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레일이 이렇게 하늘 위에 떠 있어서 마치 공중을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바다와 함께 말로 설명하기 힘든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노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에 타시면 또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희미해진 수평선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천해수욕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네요.
시작점이 가까워질수록 아쉬워질 정도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대천해수욕장에 오면 모래사장에서만 바다를 즐겼는데 이렇게 스카이바이크를 타고 바다를 바라보니 다른 곳에 온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스카이바이크입니다. 여름 피서철이면 관광객이 많아서 예매하기 힘들다고 하니 봄에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편하게 바다를 즐기다 보니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레킹을 마무리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코스입니다. 여러분도 이 낭만을 한번 꼭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대천해수욕장을 조금 더 즐기고 대천역으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바닷가를 걸어가면 답답한 마음이 스르르 풀려서 언제 와도 좋은데요. 부드러운 모래와 멀리 끝없이 이어지는 수평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풍경에 마음이 다 평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의 풍경을 마음에 담고 가겠습니다. 이 풍경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다 보면 바쁘고 지친 일상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트레킹하기에 참 좋은 코스를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광장역 버스 정류장에서 대천역 방향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100번 버스를 타고 대천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따라 걷고 스카이바이크를 타고 다시 버스로 돌아오는 편안하고 색다른 트레킹을 함께 해봤는데요.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코스니 가볍게 떠나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은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네 번째 온양은 트레킹 후 온천까지 즐기시는 분들께, 세 번째 원주는 알찬 트레킹 종합 선물 세트로, 두 번째 여주는 새로운 랜드마크와 가장 가까운 트레킹 코스를 찾는 분들께, 첫 번째 괴산은 개인적으로 봄 시즌에 가장 걷기 좋은 제 인생 코스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 중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끌리시나요? 아니면 이미 다녀오신 곳 있으실까요?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